안녕하십니까. 사막에 가본 적은 없는데 진화는 가본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근데 만약에 사막에 걸어간다면 가장 필요한 게 물이죠. 갈증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 특히 부동산 시장 갈증을 좀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막의 물과 같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비슷한 유형이 있죠. 거래입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거래라는 그런 숨통을 터서 갈증을 해결해서 좀 갖고 있는 부동산도 처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쓸 돈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에는 과거의 좀 경험을 가지고 현답을 좀 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방에 계시면서 혹시 고민 있고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해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사막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물이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차윤원 대표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고 이 내용보다는 왜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요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 전화가 어떻게 하면 자기 고민을 해결을 할 거고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심하고 경기가 안 돌아가는데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내후년에 경기는 언제 풀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많은 이게 꼭꼭 박사 강의를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의 이 갈증을 좀 해결시키려는 좀 특강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1시 특강 한번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강은 무료 특강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장소하고 뭐 이런 부분은 전화를 주시면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소 공개되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자리를 떼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 30명 정도만 먼저 전화 주신 분들한테 좀 기회를 드렸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항상 요즘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좀 감기처럼 됐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꼭꼭 박사 시간 강의는 여러분의 정신적 노고를 좀 풀어드릴까 하는 강의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좀 규제가 있고 거래는 안 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좀 구매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또는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너무 과열된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좀 줄이고 부동산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 건지 지금부터 한 1, 2년 사이를 예측하고 나면은 좀 더 고민이 완화되거나 적어도 두려움은 사라질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동산 시장 극단적인 거래 중단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1년에 14만 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고 서울시만 해도 8만여 건 이렇게 되는 것들이 9천 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죠. 지금 거래량이 쉽게 말해서 좀 극단적으로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중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수요가 사라졌느냐,
사라진 건 아니죠. 수요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들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약간 박탈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많이 늘어났느냐? 공급은 지금 현재 뭐 3기, 뭐 2기 신도시도 해결 안 됐는데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타이밍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은 예상이 많고요. 앞으로 정말 필요한 시기인 서울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도 4, 5년 걸리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할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주로 서울 바깥 쪽에 택지 개발에 공급하는 물량들은 나오는데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물량은 아니죠. 그래서 공급은 여전히 작고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맞는데 이 수요를 다 살수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결국 살 사람이 많고 팔 사람이 없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을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를 해줘. 그게 가장 뭐 전세를 끼고 아니면 가장 많이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 뭐 말로는 LTV 주택 담보 비율을 신혼부부들 생애 최초 80% 올려뒀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DSR 총체적 부채 상환 비율이죠. 자기 연봉의 40%를 1년에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5천이 있는 사람은 연봉 5천인 사람은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2천 받고 나면 담보대출이 아예 없게 되죠. 그래서 이 DSR 규제가 결국은 수요를 압박해서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흐름을 막아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냐면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경기를 유축시키고 경기에 발목을 잡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려면 대기업의 생산과 산업에 의해서 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중소기업이 또 생산과 산업을 이끌어 가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영업 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식이니 아니면 뭐 학원이니 뭐 은행이니 끼어 있는 산업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커다란 바퀴가 돼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 바퀴에서 부동산 부분이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뭐죠? 택지를 개발하고 또는 건물을 부시고 멸실해서 새로 짓죠. 그 짓는 얘기에서 산업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사 현장에도 필요하겠고 거기에는 또 시행사도 필요하겠고 시공사도 필요하고 분양하는 업자도 필요하겠고 공인중개사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미 개발을 안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이 전세나 월세 또는 상가 월세 전세 또 월세 또 부동산 매매에 따라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고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고 하는 그런 매매에 따른 산업이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님들만 예를 들어 수수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센터, 이삿집에서 일하는 분, 그리고 이사를 하면 내 집 조그마한 거 고치죠. 도배장판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 소형 자영업자들 또 일을 하면서 자그마한 사소한 못이라도 하나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무너지니까 중간에 놓여져 있는 자영업 부분과 또 금행 또는 주식, 예를 들어서 이 주식도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주식 시장이 잘 되면 돈을 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그 번 돈으로 내 집 마련 쪽으로 오겠죠. 반대로 부동산에서 많이 번 사람들이 너무 부동산에서 몰빵하면 안 되니까 또 주식으로도 가겠죠. 이렇게 해서 주식이 잘 되면 부동산도 잘 되고 부동산도 잘 되면 주식도 잘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런데 한 구조가 빵꾸가 나가지고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돌던 바퀴가 이제는 줄어들다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날아가서 바퀴가 요만하게 굴러가니까
경기가 지금 현재 많이 죽죠. 그나마 여기에 또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원치도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도 또한 위축돼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자 자기 공급해야 되고 뭔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사람들은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죠. 소비가 또 안 되죠. 거기에 또 중국과 미국, 그죠?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이런 나름대로 덩치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쪽에서 경쟁하고 서로 담쌓게 하다 보니까 경제 흐름이 힘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요것저것 사면초가죠. 사면초가인데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고 언제나 저기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요즘 일본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일본도 힘드니까 또 다시 열어주고. 왜? 지금 현재 이 경기가 힘드니까 서로 살려고 하죠. 살려고 할 때는 뭐가 있죠?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꾸는 과정도 있죠.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바뀌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투기라는 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러시아도 터지고 미국 중과 관계도 안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개발도상국들이 달러에 대한 달러를 엄청 했던 다시 거덜이 나니까 달러가 오르니까 힘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15년, 20년 쌓아온 나름대로 노하우와 이 축적, 특히 우리가 수출 산업에 있어서 좀 막강한 IT 산업과 반도체 뭐 이런 가전 쪽에서 막강하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마도 세계의 어떤 경제 부분이 우리가 잘 되면 우리나라만 잘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을 투기를 잡으려고 부동산 규제를 막았고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 규제보다 더 무서운 건 부동산 규제를 하기 위해서 금융 규제, 대출 규제를 한 게 더 무섭다.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을 막은 거죠. 평상시에 내 정도의 신용이면 그리고 내 정도의 재산이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1, 2년만 잘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참으면 좋겠고 견디면 좋겠는데 견딜 수 없도록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서 안정화가 됐는데 서민 경제 침체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게 문제죠. 이 과거에 이러한 서민 경제 침체가 언제 있었냐면 2008년에서부터 2012년 이 사이에 거의 서민들이 몰락 수준으로 지금은 말이 안 나오는데 집을 많이 가져가지고 거지가 됐다고 해가지고 하우스 푸어의 시대가 있었죠. 불과 이거 1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했던 게 서민 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니까 급기야 2014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극단적인 거래 중단을 시키다 보니 또 뭐가 문제죠? 가장 먼저 문제가 지자체죠. 지자체는 수입원이 뭐 있어요? 지방세는 많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 받아가지고 그리고 취득세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 각 지자체에 보면은요, 취득세가 각 구청 단위의 예산을 보면 30%에서 평균적으로 30에서 35% 차지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야 소득이 있어가지고 하겠지만 올해는 지자체가 소득이 30~40%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년에 지자체가 돈이 쓸 데가 없죠. 그러면 누가 지원해 줘야 돼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죠. 이것도 지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정부는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 좀 쓰러지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가 벙크랩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가 위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강원도에 이번에 뭐 중도 뭐 좀 약간 일이 하나 터졌죠. 큰 거가 터졌죠. 물론 지자체가 어떤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무슨 랜드 이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는 투자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관광객도 끌려고 정말 지자체에 대한 수입원이 없으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막히고 하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되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히 고민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무언가를 하나를 잡으려다가 더 큰 것들이 힘들어지고 결국은 더 큰 정부까지도 곤란해진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뭘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안정을 시키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 활성화가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다양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부는 좀 피해가 보더라도 더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겠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부분하고 경기 활력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적 관계다 보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뭐죠? 가격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오를 수 있는 법적 제도와 그리고 정말 경기가 이렇게 침체돼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데 못 팔아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요. 그러면 무언가 집을 좀 같이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 50%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50%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거리를 타다 보면 두 사람당 한 사람이 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싶고 없는 사람은 집을 사고 싶은데 이 제도,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풀어주자니 혹시 가격 너무 올라서 또 투기꾼도 물리는가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킨 걸 연구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에게 지금 현재 온갖 규제가 많은데 가장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침체하게 만드는 게 유동성 문제죠. 유동성이 대표적인 게 뭐죠? 대출이죠. 대출을 이용한 그런 부분인데 너무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동성을 너무 위축을 시키면 경기가 풍선 터지듯이 쭈그라들죠. 이 쭈그라들지 않는 범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말로는 LTV. 자, LTV 한번 볼까요? LTV. 자, 보시면은 자, LTV가 있고 그다음에 DSR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DTI라고 했었죠. DTI는 주택 부분만이었고 DSR은 여기는 모든 뭐 자동차 할부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내 연봉에서 대출할 수 있는 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대출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계속 우리는 60% 이하 예를 들어서 LTV 내가 10억이면 자 그것도 10억이면 60%면 6억을 대출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규제 기간 동안에 뭐 투기 지역이다, 뭐 과열 지구다 해가지고 그동안 40%를 LTV를 해줬죠. 그러면 10억짜리 4억밖에 안 해줬어요. 그리고 DSR 아무리 또 4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 연봉이 뭐 7, 8천이다. 그러면 이 DSR 계산하면은 2억에서 2억 5천도 안 나와요. 신용대출 받았다 그러면 더 까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 은행은 무지하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국의 은행은 망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너무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자까지 막 올려가지고 물론 기준금리를 내면은 은행들도 한국은행에다 돈을 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1% 올리면
오히려 은행은 시중금리는 2%를 올려가지고 더 돈을 버는 구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은행의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 6%대에 가고 있잖아요. 은행은 지금 앉아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규제로 무언가를 서민들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 하나인데 이거 뭐 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무언가 참 이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어려운 국난을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들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경기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조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떨어지는 것은요, 사실 예를 들어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공급은 거의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근데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규제에 의해서 수요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공급이 뻔히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돈이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그런 게 만드는. 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있잖아요. 모아주택. 이거 모아주택이죠. 재개발 재건축 크게 못하는 것들을 모아타운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잖아요. 노후주거지들. 과거에 노후주거지 막 25만 세대 이상을 공급을 끊었던 것들을 노후주거지를 통해서 이 공급을 좀 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줄 수 있게 해서 자가주택 보유율을 지금 현재 50%인데 어떻든 한 65%대까지 만들면 투기 사유 사라집니다. 저절로. 뭐 투기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자율적 기분을 어느 정도는 넣어줄 거다. 다만 너무 많이 풀어주면은 투기가 또 늘어나니 합리적인 수순을 찾아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도 풀어주고 어느 정도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그래도 뭐 소위 요즘 뭐 그런데 뭐 가격이 폭락 해가지고 그거 살려고 하는 건데요. 과거의 경험 보면 폭락이 되면 안 팔더라.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분들이 내 집 하려고 마련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이 그나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거래 중단의 시기가 결국 그 서민 경제가 너무 침체되고 지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활기를 넣기 위한 방책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고통과 고민이 크신 분들 너무 조금 약간 마음을 추스리시고 약간만 좀 견뎌봐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